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두입니다. 네, 오늘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제가 정한 이제 네 번째 키워드는 부정선거 물음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정선거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관심을 조금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어떤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요. 2020년도 특히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으로 난리가 났었던 이제 2020년도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전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사전선거가 있고 이제 그 본선거가 있는데 그 사전선거 때 그 민주당 쪽 의원들에게 그 후보들에게 훨씬 이제 유리하도록 이제 표가 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선거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 이제 선거에서 지게 되는 사전선거 결과 때문에 지게 되는 이제 후보들이 수십 명이 이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전선거에서 장난을 쳐서 거기에 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본선거에서도 아무리 이겨봤자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결국에 이제 떨어지게 됐다. 그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 이게 의혹을 가질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수학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이제 똑같은 범위에서 똑같은 수준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0문제가 나왔어요. 20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80점 정도를 맞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틀린 오답을 체크할 시간이나 기회도 없이 그날 같은 당일 오후에 정말 또 똑같은 수준의 문제와 똑같은 범위에서 문제가 300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몇 점을 맞을까요? 자, 똑같은 수준의 문제와 똑같은 범위에서 문제들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여전히 80%를 맞을 거라고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90% 맞을 이유가 없죠. 지금 같은 당일에 두 시험을 다 본 거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오전 컨디션과 오후 컨디션이 같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그리고 동전을 예를 들어 던지는 거를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동전을 10번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 6대4, 7대3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동전을 10,000번을 던지고 20,000번을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5대5 정도로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자 통계예요. 그런데 그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수많은 지역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도 그 같은 지역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만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정작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도 사전투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나 본투표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상 비슷한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결과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사전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인데 사전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표가 높게 나오고 본 선거에서는 그 당시 이제 보수당이었죠. 미래통합당. 그 후보들이 표가 높게 나오는 이런 지역구가 속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락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추가로 최소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자들까지 나와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분들께서 무슨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 이거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그 전 선거 2016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전선거에서 이기면 본선거에서도 이기고 본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사전선거에서도 이겼고 그게 자연스럽죠. 이게 어떻게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골고루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사전선거 결과와 본선거 결과가 너무 딴판이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전선거와 본선거
그 사이에 정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제가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제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무슨 막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망상에 빠진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는 게 맞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 뭐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뭐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왜 그럴 힘이 없어요? 예? 법이 없으면 법을 여당 의원들하고 회의라도 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거고, 아니 멀쩡한 의대도 정원을 2,000명 늘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왜 정작 필요한 일은 못합니까? 예. 그래서 뭐 선관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조직이면 공중 분해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꾸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뭐 사전투표하는 게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도움 안 되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어차피 본투표에서 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예, 그 선거날을 공휴일로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뭐 사전투표가 뭐 100%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는 어렵죠. 어차피 투표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전자개표기, 뭐 엄밀히 말해서는 뭐 투표지 분류기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의심이 되면은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표 솔직히 수개표하는 거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 사람이 동원된다 뿐이지, 이게 뭐 전자개표기 혹은 뭐 투표지 분류기 없으면 못할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 많은 나라들도 수개표하는 곳들 있는데.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면은,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었다면은 본인이 당연히 대통령 할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죠. 예. 정말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없었다. 100번 양보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나는 사전선거 못 믿겠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본투표 가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라도 얘기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22대 국회의원 선거날이었죠. 2024년 이거 불과 1년 전입니다. 2024년 4월 5일에 본인이 부산시에서 사전선거를 했어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놓고 갑자기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그 2020년도에 그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나?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큰 일, 이 힘이 있어야 하는 일 아니에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거, 이런 거 대통령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근데 대통령 하고 있을 때는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믿기가 어렵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떤 많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하게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그렇게 막상 자기가 대통령 할 때는 이렇게 뭐 한 일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분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는 줄 이번에 계엄 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저는 그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된 일이 없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다만 이제 뭐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없었다 제가 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의혹을 가지기에는 충분히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국회의원 쪽수를 늘림으로써 자기네 대통령은 탄핵 안 당하고 상대편 대통령은 더 탄핵하기 쉬워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게 뭐 부정선거 동기는 있죠. 다만 이제 뭐 제가 뭐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진짜 뭐 주도해서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거 의혹을 한번 가져볼 만은 하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조사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그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은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뭐 고칠 거 고치고 뭐 선관위 때려잡든가 사전투표 없애버리고 이 전자개표기도 그냥 없애버리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된 일이 없잖아요.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때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실 때는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쯤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뭘 한다고 합니다. 예, 잘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기회를 살리는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5번째 키워드 2000명 의대 증원,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